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매트랩이나, 그 다음에 뭐 피심, 요즘은 이제 뭐 플렉스라는 것도 있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죠, 이제. 이제 모델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하드웨어가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데, 그래, 아마 이제 대부분 뭐 이제 대학원생들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선배들이 또 잘 이제 뭐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매트랩으로 뭐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또 하드웨어에서 어떤 그 시험 데이터를 뽑고 이제 뭐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는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하는, 아마 중간 과정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특히 이제 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직접 만들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제 나름대로 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하드웨어를 만들기 전에 일단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설계를 하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론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뭐 그쪽에 어떤 이제 전기 전자 지식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모터를 제어한다 그러면 이제 기계 관련한 어떤 그런 이제 지식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제어공학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이제 전기전자든 뭐 기계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제어공학은 기본적으로 배우죠. 이제 거기서 보면은 전기 회로를 일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기계 쪽을 또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해 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이제 매트랩 모델로 쓰기 쉽게끔 뭐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DC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L하고 R은 요거 이제 뭐 모터 코일을 못 사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제 이게 토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관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댐핑 개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모터가 이제 돌아가는 걸 모사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모터 부분 모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쪽 또 이제 뭐 우리 특히 이제 PI 제어기 같은 거 이제 모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이제 도출해내죠. 이제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일단은 이게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설계 사양을 정하고 설계 목표를 정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이제 모터 관련한 책이라는 데 보면은 이런 이제 모델들이 그 매트랩으로 이제 모델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엣지 브릿지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모사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표 성능이 이제 뭐 이제 나왔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압 제어기 뭐 같은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유압 제어기를 우리가 이제 DDV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전자석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유압의 어떤 그 유압량을 정밀하게 이제 제어하는데 그게 일단 뭐 DC 모터 개념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H 브릿지 회로로 어떤 DC 모터를 이제 제어하듯이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유압량을 이제 그 정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속도 제어나 위치 제어 뭐 요걸 이제 뭐 제어를 하면은 이제 항공기의 요 조종면을 이제 요런 조종면을 이제 유압으로 뭐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요건 이제 전류 루프고 요거는 이제 속도 요 위치 그 위치를 이제 우리가 그 RPM으로 이제 놓으면은 RPM으로 놓으면은 요게 이제 위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RPM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360도 회전하는 모터나 그다음에 이제 유압이나 뭐 거의 이제 유사하게 동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요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제 중요하다. 요걸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 부분별로 그 이제 회로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션 모델을 이제 회로로 바꾸는 변경하는 걸 이제 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유압을 가지고 조정면을 제어하는 이제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유압 장치를 모사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모델은 사실이 간단하지만은 요 각각의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복잡하다는 거죠. 이제 이 우리가 전류제를 하려 그러면은 일단 H 브릿지 회로를 써야 되고 H 브릿지 회로를 쓰면은 또 걔를 H 브릿지를 제어하는 또 이제 마이컴을 쓰든 이제 BW 아이스 쓰든 이제 그런 회로물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요 K1에 이제 해당하는 요게 사실은 이제 요런 이제 H 브릿지 회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PWM IC를 쓴다. 아니면 이제 뭐 또 이제 DSP나 PWM IC는 DSP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이컴을 우리가 이제 그 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우리가 모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K1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H 브릿지 회로가 이리 복잡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입력 대비 내가 이제 준 명령 대비 그 다음에 이제 요 모터를 제어하는 모터로 나가는 이제 출력 이제 그게 이제 뭐 전류량이니까 이제 전류량 그러니까 토크를 발생하려면 이제 전류량을 재어야 되는데 전류량을 재어하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요 전압으로 제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압을 PWM으로 제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PWM을 선형적으로 증가하니까 내가 이제 1을 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10V가 나오고 내가 여기 2를 주면은 이제 20V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그 L하고 R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DC 모터로 가정하면은 그럼 내가 이제 10V 줄 때 전류가 얼마 흐르고 20V 줄 때 전류가 얼마 흐르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모터의 이제 그 상수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모두 상수 보면 이제 그 토크 상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전류를 얼마 주면은
토크가 얼마 발생한다. 요런 게 이제 모두 사형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모드 코일에는 이제 L이나 R이라는 이제 그 어떤 파라미터가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전류를 얼마 주면은 전류가 얼마 흐르겠다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명령 대비 그다음에 어떤 출력의 전압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B가 형성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요 보면 K1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6이다. 그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또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H 브릿지 회로는 이제 PWMC를 쓰든 뭐 마이콤을 쓰든 DSP 쓰든 그다음에 요 FET나 뭐 IGBT를 써가지고 이제 요 제어기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회로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쓰는 어떤 그 파라미터는 요 K1은 그냥 10이야 10. 그럼 10 딱 넣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회로적으로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1였을 때 10V 나오고 2였을 때 20V 나오는 H 브릿지라는 회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런 이제 그 FET 4개나 IGBT 4개 쓰고 PWM-IC나 DSP나 마이컴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얘도 이제 그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제 저 뭐 또 이런 전류 모니터링 회로도 이제 넣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회로가 복잡해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 이러겠죠. 이제 그 K1 이거 6으로 넣었는데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센스가 있는 분들은 K1이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 얘가 10으로 돼 있다. 10으로 그냥 이리 한다.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회로로 바뀌면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아마 궁금해 하시는 이제 뭐 좀 분들이 계시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회로는 이리 복잡한데 근데 아까 이제 그 요 K1이 이제 그냥 단순한 숫자 10으로 이리 될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주는 명령 대비해 가지고 어떤 이제 전압 기준으로 이제 뭐 1일 때 10, 2일 때 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0대 1로 일단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두 사용이 결정되면은 거기 토크 상수라든지 L이나 R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파라미터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전류가 얼마 흘려줘야 되고 그 전류를 흘려주려고 그러면 내가 몇 볼트를 걸어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계산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PWM 제어를 해가지고 내가 1 줬을 때 10V 이제 뜨게끔 만들고 그러면 PWM IC를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설정할 때 이제 요 그 전류 제어 루프에 뭐 K1은 그냥 뭐 10, 아니 뭐 5, 뭐 아니 뭐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제 그렇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용량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지금 수십 킬로와트짜리 이제 그 이제 파워 스택인데 이제 요 보면 대용량 콘덴서하고 캡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이제 그 여기 뭐 IGBT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펜도 있죠 펜. 그 다음에 이제 요 방열판 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요 하나가 요 IGBT 이제 그 상하로 2개 있고 그다음에 요 이제 캡 뭐 이렇게 이제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대용량 IGB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드라이버 회로가 또 필요한 거죠, 이제. 그냥 우리가 마이컴이나 DSP로 바로 연결해 가지고는 이제 얘를 구동을 못 하니까 이제 그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또 이제 드라이버 회로도 필요하다. 회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량이 작은 거는 이제 이런 H 브릿지나 PWIC로 이제 하겠지만 요 이제 예를 들어 요 그냥 우리가 시뮬레이션 10이라고 요 그냥 딱 숫자로만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한 50W나 뭐 100W 이하짜리는 이런 이제 FET 써가지고 PWM 써가지고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10이라는 개인을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10kW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이제 대용량 이제 이런 그 캡이나 IGBT 방열판 이제 이런 아주 큰 사이즈가 큰 걸 써가지고 이제 또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IPM이라는 것도 있죠. IPM 우리가 이제 그 가전용 기기 뭐 세탁기나 뭐 이제 그 냉장고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냉장고에도 뭐 인버터 그 이제 냉매고 계속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모터 돌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디시 모터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걸 돌리는 보면은 그 한 뭐 한 400와트, 500와트 되죠. 이제 요즘 용량이 커지면 뭐 또 커지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 이런 이제 IGBT 모듈을 쓰는 거죠. 이 IGBT 모듈 IPM을 이제 인텔리전트 파워 모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IGBT라 그 IPM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IGBT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드라이브 IC가 이제 드라이버 회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회로 필요 없이 그냥 이제 마이컴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그 PWM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뭐 BLDC 모터라든지 이런 걸 하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터를 돌린다고 할 때 요 인버터 부분, 요 이제 우리가 그 파워 스택이라고 하고 뭐 파워 탱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뭐 한 500와트 가정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IPM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짜 뭐 한 10kW, 뭐 2, 30kW 대용량 뭐 태양광 인버터라든지 뭐 이제 그런 대용량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아주 큰 이런 방열판도 아주 크고 뭐 팬도 달리고 그다음에 IGBT도 이제 대용량이고 드라이브 회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콘덴서 이것도 뭐 보면은 한 발동만 합니다. 엄청나게 큰 이제 이런 콘덴서를 여러 개 써가지고 이제 한다. 그 이런 거는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그 뭐 이런 전류 튀는 게 이제 수백 암페어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리퍼를 이제 제어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고용량의 이제 캡이 필요하겠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H 브릿지 회로가 있고 요 이제 PWMIC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류 검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또 우리가 이제 전류 검출용 또 회로를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죠. 뭐 요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오펜프를 해가지고 이제 했지만은 요즘은 또 이제 전용 IC가 나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PWM 이제 그 이제 그 파워 스택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PI 또 제어기를 해야죠. 그냥 기로 해야 되는데 PWM IC에는 보통 보면 이제 그 PI 제어를 하는 이제 별도의 이제 고속 이제 오펜프가 내장이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RC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하는 거죠. 그 매트랩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KP, KI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PI 제어기를 우리가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고 아까 이제 요 BWM 요거는 이제 단순 숫자로 되는데 요게 이제 H 브릿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그러면 요 시정수를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제 회로 이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KPKI 게인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제 하는 걸 우리가 뭐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공학이나 이제 그 다음에 또 오펜프 책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제 전달함수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Z1하고 Z2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은 이제 그 주파수 응답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오펜프 관련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또 많이 나와 있죠, 이제. 근데 요즘은 다 이제 그 DSP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또 오펜프를 이렇게 뭐 할 이유는 없지만 혹시 오펜프를 또 쓴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이제 DC 컨버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PID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오펜프를 이용한 아까 BWIC에 있는 이제 고성 이제 오펜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RC 시정수를 통해 가지고 PID 지역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규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RC 시정수를 정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피드백을 받을 피드백을 이제 받으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엔코더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레졸브나 그 다음에 뭐 LVDT나 RVDT로 DT로 이제 그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피드백 받을 때는 또 얘기도 보면 그냥 뭐 흔히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 개인 얼마 그냥 이제 뭐 여기 1볼트 뜨면은 여기 뭐 저기 여기 뭐 0.1볼트 뜨면 여기 1볼트 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 또 보면 이제 그 특히 LVDT나 뭐 RVDT 쓸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요 LVD 자체의 어떤 뭐 개인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이제 이게 이제 그 교류로 들어오면 또 DC로 바꿔줘야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DC를 또 이렇게 바꿔주는 이제 그런 회로가 또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어떤 그 이제 센서 회로를 이제 그 또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LVT 센서를 쓸 경우에는 이제 요로 회로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센서도 여러 가지죠. 뭐 이제 뭐 광센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압력 센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센서들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거기에도 어떤 이제 그 실제 입력 대비 그다음 내가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어떤 개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센스가 이제 그 받아들이는 어떤 양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각도라면 이제 뭐 내가 1도 모터가 1도 회전했을 때 뭐 이제 전압으로는 0.1볼트 들어온다 아니면 1볼트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어떤 이제 센서의 어떤 그 물리적인 값 대비 그 다음에 그 센서가 이제 전기적 신호를 변환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약속된 어떤 개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여기다 이제 표시되는데 사실은 또 이건 또 숫자로 되기 때문에 또 얘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값으로 우리가 필요한 값으로 또 정복도 시키고 가공을 해야죠. 이제 그래야 그 센스가 이제 그 이제 어떤 전압값을 출력을 하더라도 근데 그 센서가 이제 뭐 0에서 1볼트밖에 이제 출력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정비를 이제 우리가 또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뭐 이제 1볼트를 또 한 3볼트까지 성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5볼트까지 성합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신호로 또 정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센서를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한 또 그걸 맞춰주는 이제 이런 오펜프를 또 이렇게 써야 될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요아이로 같은 경우는 뭐 50W급 이제 그 이제 모타 제어하는 회로인데 이제 요 H 브릿지 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H 브릿지 회로 구성이 되고 그냥 BWRC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단 명령 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LVDT 이제 위치 제어 루프, 속도 제어 루프 이렇게 LVDT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명령 입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만일에 이제 디탈로 이제 탈로 이제 그 명령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제어를 한다면 제어를 할 때 이제 그 디지털 명령이 이제 또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바꿔서 들어야 되니까 또 이제 DA 또 컨버터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DA 컨버터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 제어하는 게 여러 개면은 또 이제 그 요 샘플 앤 홀더가 또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이런 제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각각의 어떤 이 숫자만 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회로를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거쳐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명령은 여기 이제 위치 명령 여기서 이제 주는데, 얘는 그냥 명령만 이제 준다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명령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장비가 이제 뭐 여러 개 있다고 치면은 이제 그 순서대로 쫙 이렇게 이제 명령을 줄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제어를 해야 되니까 툭 던져놓고 가고, 툭 던져놓고 딴 데 가고 이러면은 이제 그 AD 컨버팅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어떤 아날로그 값이 또 이제 먹스로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먹스도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모타를 예를 들어 여러 개를 제어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10개를 한꺼번에 제어한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그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툭툭 던져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명령 올 때까지는 또 그 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샘플 앤 홀더라는 이제 IC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명령은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각도 명령 뭐 1도 뭐 10도 아니면은 RPM 뭐 이제 뭐 1000 RPM, 500 RPM 이렇게 이제 숫자로 떡 던져지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받으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이런 노이즈 필터라든지 샘플 앤 홀더라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사실 이제 궁금해 하면은 이제 궁금증이 좀 많아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명령이 들어왔던 그 이제 메트로 모델에서는 그냥 각종 명령 주면 쭉 나와죠. 결과 쭉 나오죠.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이니까. 근데 얘를 그러면 하드웨어로 구성하려고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가 명령을 어떻게 받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모델을 우리가 이제 요 DSP나 이제 그 뭐 좀 용량이 큰 거, 뭐 킬로와트급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마이크로나 DSP를 써서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아날로그 회로도 이제 이렇게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보면은 이제 여기 H 브릿지 회로도 이게 또 이제 원칩으로 요즘 나오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액추에이터 구동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위치 센서 LVDT 신호를 또 이제 아까 그 이제 OPMP 안 쓰고 이제 또 이런 이제 이런 칩들이 나오기 때문에 칩을 써가지고 그다음에 DSP하고는 또 이제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이제 또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칩들도 많이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회로까지 그려졌다. 이렇게 이제 회로까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회로도 그려졌다. 그러면 이제 이 저항이나 이제 FET나 또 이런 걸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요 콘덴서라든지 이런 걸 또 적절한 걸 또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이제 정해야 되냐? 또 그러면 또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품을 선정할 때 이제 그 뭐 각 부품에마다 이제 좀 이제 그 또 전문적으로 이제 뭐 계산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명도 또 따로 이제 계산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부품을 쓰더라도 그 회로에서 이제 적절한 어떤 전력, 전압, 전류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이제 요 이제 VIP 우리가 이제 VIP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력, 전압, 전류도 우리가 흔히 이제 P는 이제 VI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냥 VIP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 저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압이나 전류보다는 사실 전력이 중요해요. 전력, 파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항을 정할 때는 이제 그 파워 레이팅이 얼마냐. 이제 그걸 뭐 4분의, 특히 우리가 이제 그 SMD 칩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작으니까 이제 뭐 이게 4분의 1와트냐, 뭐 이제 뭐 2분의 1와트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테이지를 따져야 되고
그다음 인덕터는 이제 그 전류를 따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콘덴서는 이제 전압을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품마다 이거는 이제 이 필히 봐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이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ET나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전류 전압을 다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예측은 할 수 있다. 계산해가지고 일단 전류하고 이제 전압이 예측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마진을 이제 더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DC 컨버터 요 이제 그 결정하는 그건데 여기 보면 계산에 따라서 이제 요 이상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엑셀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전력전자 모듈을 설계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뭐 VIP라는 이제 개념이 그대로 이제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리플 전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FPT를 구동하다 보면 이제 리플 전류는 이렇게 이제 0에서 막 뭐 수십 뭐 진짜 많은 거는 뭐 수백 암페어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이제 그 전류가 이제 0에서 뭐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피크처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전압도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제어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전류는 이제 0에서 뭐 수십, 수백 암페어 이렇게 이제 요동을 치더라도 전압은 항상 일정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용량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V는 이제 IR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플 전압을 델타 V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리플 전류는 델타 I 그 다음에 R은 이제 그 XC는 이제 그 2파이 FC 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델타 V 델타 I 나오고 이제 그 2파이 FC로 하면은 이제 그 이게 우리 계산되는 거죠. 이제 C는 2파이 그 다음에 F분의 1에 그 다음에 델타 V분의 델타 I 델타 I 요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바로 C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 와테지가 적은 출력이 적은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델타 I가 해봐야 뭐 1, 2암페어밖에 안 되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뭐 한 100 마이크로 나왔다. 뭐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근데 델타 I가 이제 뭐 수십 킬로와트 뭐 이런 거는 뭐 진짜 전류가 뭐 한 수백 암페어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백 암페어 해가지고 넣으면은 용량도 상당히 이제 뭐 커지겠죠. 뭐 100 마이크로가 아니라 뭐 한 만 마이크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그 파워 스택에서 IGBT가 이제 스위칭을 하다 보면은 전류는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그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 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고용량 캡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압은 이제 그 전류의 요동에 비해 가지고 이제 리플을 최소화시켜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V는 IR, 델타 V는 델타 I의 어떤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계략적인 용량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요 우리 이제 스택 할 때 이제 요 FET 뭐 하는 거하고 이제 캠 용량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 이제 그러면 이제 BOM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구성을 하는 거죠. BOM 구성을 그러니까 회로 만들어졌고 일단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회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BOM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요 오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VIP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그 회로가 동작할 수 있는 적절한 이제 그 부품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면은 비오염이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디레이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회로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대강 이제 이 회로에는 이 전압은 넘지 않을 거야라는 이제 그런 어떤 확신이 드는 회로 대부분 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디레이팅 그 마진을 주는 거예요. 마진. 그 마진을 이제 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VIP를 해가지고 우리가 BOM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BOM이 구성이 되면은 이제 그 PCB 아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품 사양 찾아가지고 이제 부품 사양 찾으면 이제 뭐 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풋프린터가 다양하죠. 이제 풋프린트 RINT. 그러면 이제 그 내가 이제 비움에 구성하는 어떤 뭐 특정 FAT다. 그러면 그 FAT를 이제 그 찾아보면은 그 사양서가 나오죠. 이제 사양서 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패키지 타입은 이렇고 풋프린트는 이제 자기들의 추천해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하고 그 요즘은 보면 대부분 다 요즘은 좋아져 가지고 웬만한 풋프린터는 이제 아트 이제 업체에서 보통 제공을 해주죠. 또 이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주고. 근데 이제 또 간혹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이제 직접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트웍이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아트웍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전자파 간섭에 관련 어떤 그런 대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가지고 이제 그 노이즈의 이제 영향을 안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안 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기 PCB 아트웍 할 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제 부품 배치. 뭐 특히 이제 파워 회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회로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회로. 뭐 특히 이제 요 세 개는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좀 분리해서 이제 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이제 기본이겠죠. 이제 그래야 서로 어떤 노이즈에 의한 간섭을 안 받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어떤 제품이 또 다른 이제 장비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차폐를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PCB 아트까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부품도 다 만들어졌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PCB에 납땜을 해가지고 이제 부품을 올려야 우리가 동작하는 이제 그 PCB 아세이를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이게 이제 리플로우 되는 그러니까 리플로우는 이게 이제 그 납땜 과정이죠. 납땜 과정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이제 그 기술이 되는 게 납땜 이것도 잘못하면은 이제 미세하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이제 요 솔더링이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불량들이 그 이런 걸 사실 보면 이제 뭐 현명으로 봐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납땜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엄청난 어떤 그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납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PCB 아트웍 할 때, 그 다음에 풋프린트를 이제 그 보면 이제 또 따로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부품 회사에서 이제 레코멘드 해주는 이제 풋프린트가 있지만 이제 그 각 회사마다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공정에서 흘러보니까 아 풋프린트를 요렇게 하니까 납땜 불량도 안 나고 좋더라 하는 이제 그런 어찌 보면 또 그것도 그 기업의 어떤 이제 노하우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자동 납땜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납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다음에 냉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냉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걸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풋프린트 모양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솔다가 인쇄되는 어떤 모양을 또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업체의 어떤 그 이제 경험에 따라서 이제 누적돼 가지고 되는 것들. 그러면 이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자기들은 이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떤 이제 분량이 이제 좀 자주 났던 어떤 부품의 어떤 풋프린트를 라이브러리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그 제조상에 문제가 없도록 이제 라이브러리 자기들만의 라이브러리를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외에는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부품이 이제 그 제조사에서 주는 풋프린트로 작업을 해보니까 이제 냉납이나 뭐 이런 이제 리플로 상에 이제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 기술 검토 끝에 어떤 풋프린트를 뭐 이제 그 업체 환경에 맞게끔 바꿔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뭐 LG나 삼성 같은 가전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보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라이브러리를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노하우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툴을 바꾸려고 해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못 바꾸는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납땜 디플로 기술도 상당한 이제 어떤 그 업체의 어떤 그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노하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B를 제작할 때 이렇게 이제 자동 마운트 여기 이제 그 솔다를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자동으로 탑재하고 여기 보면 리플로 이렇게 이제 솔다링이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PCB 딱 넣으면은 여기 마운트 이제 여기 이제 그 요 인쇄 솔다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마운트 해가지고 리플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제품이 이제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삽입 부품 있는 그 삽입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플로어 납땜이라 가지고 또 이제 요렇게 그 바텀 면에서 이제 이렇게 쭉 흘리면서 하는 이런 납땜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마운트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샘플 같은 경우는 뭐 한 다섯 개, 열 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이런 자동 마운트에 이렇게 걸면은 사실 배보다 배꼽이 걸죠. 이 우리가 이제 이 자동 마운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솔다 인쇄하려고 그러면은 또 인쇄를 하게끔 이제 이 왁구도 이제 별도로 주문해가지고 그것도 뭐 한 비싼 거는 한 3, 40만 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요 좌표를 또 일일이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뭐 이제 요즘은 또 좋아져 가지고 이제 캐드에서 그대로 좌표를 이렇게 이제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하면은 거의 한 반나절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10개 찍는 거는 뭐 10분도 안 걸리죠,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어떤 그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이제 그 대수가 작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마운트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수마운트 해가지고 이제 그 플로우 이제 리플로우는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로에다가 그 따로 이제 올리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품 위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 뭐 요거는 이제 세탁기용 이제 BLDC 모터 이제 인버터입니다. 인버터고 요게 이제 IPM.
요게 이제 그 디시링크 캡이고, 요게 이제 그 정류 다이오드. 요거는 이제 역률 계승용 이제 그 인덕터. 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FC를 안 쓰고 PFC를 이제 뭐 회로를 쓰면 이제 가격도 비싸고 이게 이제 보면 사이즈도 커지니까 이렇게 안 쓰고 이제 PFC보다는 이제 못하지만 뭐 이제 요런 인덕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시뮬레이션부터 해가지고 이제 VRP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다. 뭐 요렇게 이제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이제 미리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뭐 좀 확인을 어, 해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요 블로그 주소는 제가 음, 그 영상 그 이제 그 댓글에 그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제 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블로그에 보면 요 중간중간 이제 요 전자파라든지 그 다음에 이 수마운트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제 PCB 아트웍 내지는 이제 요 그 PCB 아세이 하는 요 이런 내용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또 블로그 글을 올렸는데 그런 걸 다 링크를 다 시켜놨으니까 이제 그 궁금하신 분들은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델이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이제 좀 감을 잡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